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81,000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요. 네. 원래 매수가가 조금 높았는데 네. 제가 조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단가를 조금 낮춰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계속 좀 내려가다가 이제 어제부터 조금 올라오는데 네.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네. 조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이 종목 계속 내려가다가 최근 좀 시세가 나아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또 해봐야 될지 어떻게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네. 여쭤볼게요. 이 원전 관련해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민프롬 대표님. 아, 민프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 더 예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요거에 추가 매수 한 지금 비중하고 매수가죠? 네, 네. 추가 매수한 비중인데 지금 또 어제부터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여쭤보고 계속 이게 또 상승률이 있다 싶으면 조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할까 싶은데요. 포트폴리오에 원전주가 요거 하나죠? 네, 요거 하나입니다. 저는 20%가 딱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이상 늘리기에는 네, 그러니까 원전이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종목이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주도주기 때문에 네. 원전을 비중을 지금도 비중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네. 더 늘리기보다는 요거 20%를 쭉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지니가가 다 오잖아요. 네네. 그죠? 혹시 생각해 두신 목표가가 있으세요? 저는 저 차트를 보니까 11만 원대가 저거 11만 원까지는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떨어지니까 11만 원까지 가겠나 지금 조금 불안한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네. 이 지금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달마다 약간 주도주가 약간씩 바뀌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추세가 이제 꺾이지 않는 한 일단 보유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저는 이 11만 원 목표가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래요. 얘가 생각보다 빨리 올지 아니면 늦게 올지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다르게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네네. 일단 빨리 오는 게 내년 상반기.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11만 네. 원을 간다. 예, 라고 했는데 역시나 추세가 꺾이지 않고 원전이 계속해서 원전은 사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경기 방어주에도 속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좀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얘가 어찌됐든 지금 올해 4월, 5월부터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정 국면 전에 매도를 해야 하긴 하는데 11만 원에서 일단 일부만 파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추가 매수는 만약에 7만 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를 또 다시 고려해볼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네. 7만 원은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내년 상반기 갔는데 얘가 10만 원을 못 넘어 만약에 그럴 네네. 수도 있어요. 그 반도체 막 시장이 미쳐갖고 막 원전이 이렇게 조금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일부를 10만 원에서 일부라도 매도를 하세요. 아, 네. 11만 원은 갈 수가 있는데 언제 가느냐가 문제라서 11만 원이 빨리 가면은 11만 원에서 일부 팔고 홀딩, 그다음에 11만 원이 좀 늦게 온다 싶으면은 10만 원 부근에서 일부 팔고 홀딩. 요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기간은 상관없거든요. 네, 기간은 자금이라서. 이것도 기간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네네. 반도체가 쉬어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다시 원전주가 또 주도를 할 때가 오거든요. 네네.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따라와요, 실적이. 왜냐면 한 번 네. 짓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에 다 시장이 완전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조용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즉슨
조금 느리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생각해 두시고 11만 원 부근, 10만 원, 11만 원 부근 갔을 때 시장하고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때 다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가 매수는 아직은 X. 네, 잘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추가 매수보다는 계속 홀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만 원이 왔을 때 일부 매도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고민에 대한 답이 좀 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 질문 하나 갈게요. 오늘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정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2차 전지는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조정도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올라줬던 거는 어떻게 보면 화학이나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LG화학이 어느 정도 상승 낼 일이 만들면서 2차 전지까지도 동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도 금리 인하 수혜로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구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금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가니까 2차 전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그 삼성 SDI를 좀 궁금해서요. 보유를 네. 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수가는 73만 6천 원에 매입을 했고요. 네. 비중은 뭐 한 30% 정도 됩니다. 이 종목 매수한 지 오래되셨을까요? 예,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시 70만 원대까지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 다 그래도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네, 남자분한테 한번. 네, 이정우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에 보유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요 근래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추가해본 적은 없어요. 하신 건 없고요. 예. 계속적으로 들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좀 마음이 더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고점 대비 거의 90% 이상 하락이 됐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 거의 절반 정도의 가격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더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봤을 땐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는 조금 망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5만 원 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보면 그때는 추가 매수 한 10% 정도를 고려하신 다음에 매수가를 한 60만 원대로 낮춰준다라고 보면 충분히 기간만 더 오래 걸리면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매물대라고 하잖아요. 21년도, 23년도 때 고점이 거의 73만 원대 구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60만 원대까지만 가도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25만 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는 비중 10% 정도로 하신 다음에 평당가를 60만 원대로 맞춰준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탈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전기차 업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 반대로 ESS 쪽이 확층이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S 다음에 어떤 게 될 거냐
라고 본다면 이제 로봇 시대로 바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로봇 시대로 가면은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사고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만 있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폭발이나 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저는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은 60만 원 이상까지는 가겠다. 하지만 그 길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더 보유를 하는 것이 낫다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5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도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라고 보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해도 고려를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가격대 손절을 고려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로봇 시대가 오면서 2차 전지까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65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ABL 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8천 원에 7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네. 기술 이전 그 기대감을 갖고서 매수를 했는데 좀 이렇게 조금씩 밀리고 그것도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네. 답답해 갖고서 아, 괜찮으십니까? 비중이 또 70%셔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예, 비중이 많아갖고. 네,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저 밀프롬 의원 네, 민프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대표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70%를 왜 70%나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게 왜 많아졌냐면은요. 중간에 물타기를 해갖고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 생각보다 두 배 더 사가지고 그만큼 해. 아, 추가 매수를 했는데 저 가격대면은, 일단은 덜어내고 보유하시죠. 이게 70%는요, 조금 여기서 이제 16만 원대만 와도 이제 막 발발발 떨어야 돼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 종목은 너무 좋은데, 비중 때문에 저도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일단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안 빠지고 17만 원대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이 종목은. 예. 그래서 네. 예. 20만 원 위에서 놀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비중이 이게 20%까지 여기서 이제 17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20만 원 가주면 다행인데 가격 조정이 살짝 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입가 근처 한 18만 원 정도, 한 18만 원 조금 그 18만 원 부근에서 그래도 최소 20%는 조금 덜어내고 갖고 가시는 게 맞고 지금 어쨌든 매수가가 유리한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홀딩하기가 어려워요. 혹시 시청자님 요거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나요? 예. 아, 단기로 보시더라도 70%는 조금 불안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가 경고 종목 딱지가 붙었잖아요. 예. 경고 종목이 되면은 일단 이 액티브 자금이나 이 기관들이나 어떤 외인들이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일단 경고 종목 딱지가 이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지금 원래 다른 종목 같으면은 이런 경고 종목이 붙으면 조금 흘러내려요. 그런데 얘는 지금 기대감이 워낙에 충만하고 17만 원에서 가격대가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힘이 굉장히 세고 20만 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비중만 조금만 이렇게 덜어내셔서
50%를 넘지 않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생각해두신 목표가가 있으신가요? 네, 한 22만 원 정도. 22만 원이요? 예. 그러면 20만 원 오시면 절반 파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건 어떠세요? 예, 20만 원 저기 도달하면요. 네. 왜냐면 20만 원에서 저항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네, 그 이상은 당연히 가는데 이제 얘가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올 수 심해지는 있습니다. 워낙에 급등해서 이제 시간 조정이 충분하게 와야 되는데 그 시간 조정이 오다가 흘러내릴 수도 아니면은 이렇게 바로 가더라도 다시 이제 가격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셔서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1차를 20만 원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내셔라. 아니면은 이제 좀 불안하시면 18만 원에서도 조금 덜어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이라도 한 20% 정도 매도를 해서 좀 줄이는 게 좋겠네요. 네. 비중을. 내일 만약에 18만 원 이상 가면은 내일은 한 20%만 조금 덜어내시고 50%도 사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기로 보신다고 하니까 이제 20%만 이렇게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중이 또 너무 크기 때문에 18만 원이 왔을 때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 경고 종목이 풀리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5만 5,500원에 70%. 네, 네이버 수익권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자꾸 이렇게 쭉 올라가다 꺾이고 그러는데, 네. 매도 가격을 어느 정도에서 매도해야 괜찮을까 좀 궁금해서 전화드리고왔어요. 네, 이 종목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아니면 매도를 좀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애프터마켓에서 좀 오르고 있는데 네이버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선택권이 있으세요?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인표는 대표님이요. 네, 민프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중이 좀 걸리네요. 비중 혹시 추가 매수 하셔서 비중 이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요, 한 번에 샀어요. 한 번에? 네. 아하, 일단 약간 덜어내실 생각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좀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단 네이버의 전망에 대해서 살짝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이 그냥 단순하게 뭐 코인, 뭐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테마가 합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AI 대표주 중에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를 빼놓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네이버가 AI를 검색 엔진에 어떻게 쓸 것인가 또는 네이버가 이 수많은 플랫폼이나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요거를 AI를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얘가 좀 명운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 정말 괜찮은데 지금 이 가격대에 70%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정말 이 검색 엔진이나 다른 플랫폼에 AI를 정말 잘 섞는다면 다시 이 30만 원 아래의 가격은 찾기 힘들 수 있다. 그렇게까지 좋게 보긴 하지만 이게 거기까지 가는데 절대 얌전하게 가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얌전하게 가지 않을 거고 지금 만약에 네이버가 두나무랑 이런 합병이 이슈가 있어서 그 기대감에 지금 이미 30만 원에 있고 우리가 지금 매수가가 25만 원이면은 저는 홀딩 괜찮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합병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도 않고 30만 원 아래 주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22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비중을 70%를 들고 지금은 약간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중 약간 덜어놨다가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아니면 만약에 지금 덜어냈는데 조정 안 오고 30만 원까지 쭉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네? 단기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내년 상반기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내년 상반기요? 내년 상반기라면 30만 원 이상 보는 게 맞죠. 30만 원 이상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생각지 못한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현금 확보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이게 사실 정상적이었다면 합병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미 사실 30만 원까지 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거 약간 좀 비리비리한데 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아마 전고점이 얘가 30만 원에서 저항받고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30만 원에 가서 다시 또 저항받을 수도 있고 30만 원에 돌파해서 안착을 했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30만 원 부분에서 25만 원 해봤자 한 28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5만 원에서 28만 원이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리스크 보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나는 비중을 20%, 30%라도 덜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들고 하셨으면 좋겠고 30만 원 이상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서 내년 상반기에는 30만 원 이상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서 24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또 굉장히 힘들어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지만 일단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 주셨고요. 조정 시 재매수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57만 원이고 한 4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년 반 전에요. 2년 반이요. 네, 제가 한 80만 원에 샀다가 계속 물 타가지고 그래도 이 가격이 된 거거든요. 80만 원이요? 네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 종목 그래도 오늘 호재로 또 크게 올라줬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2년 반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좀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서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아요.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물타기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거의 80만 원에 들어가셨는데 매수가를 50만 원대로 맞추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대표적인 저평가된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니네가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만 해도 너네 시총보다 더 큰데 너무 시장에서 저평가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세도 나왔고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모세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더욱더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유리기판이 꿈의 기판이다,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전고체가 꿈의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 배터리보다 전력의 효율과 이런 부분은 더 올라가고 안정성도 올라가고 단점이다라고 본다면 가격적인 측면인데 그런 부분은 양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우리가 전기차에 관련해가지고 제일 불신이 뭐냐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제일 크다라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잡아준다라고 보면 전고체 관련해가지고는 또 한 번의 미래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중에서 제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이 이번 연도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배터리 셀 3사 중에 하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ESS 관련해가지고 선전대 시장의 진출인가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남들보다 돈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그걸 토대로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양산에 먼저 성공을 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본다면 다른 배터리 3사보다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제는 더 추가 매수할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약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끝까지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까지는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시고 그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50만 원대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서 40만 원 45만 원이 깨진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그냥 정리를 하시고 5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57만 원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그때도 이제 비중을 지금 비중 40%니까 비중 30%까지 낮추면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아, 네. 아니, 한 20만 원, 막 20만 원대 이제 왔을 때 더 할까 하다가 못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그 가격대까지 안 갈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이제 들고 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 그러면 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5만 원으로 내려가면 그땐 손절을 해라. 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탑픽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 50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2년 넘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